2030 세대에게 제안하는 과학 낙원주의에 대한 토론을 우리 개별적으로 한번 의견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그 예비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과학낙원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그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나리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전에 그 솔로몬 박사께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다 나와 있죠. 다만 현실감을 사람들은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그 이 사상을 넘어서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 했었어도 그게 이루어지기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과학과 뭐 몇백 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그 가속도에 가속이 붙어서 과학이 더 진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정신과 함께 사회제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 국가, 정치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노동을 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의식주와 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죠.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여태까지 없겠죠. 당연히 옛날부터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결국은 우리를 발전시켰지만 한편으로 정체시키는 원인이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학에 의해서 막스가 얘기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로봇들이 하게 우리가 발명한 과학 지식 모든 것들이 앞으로 발명할 것들도 그것들이 인간을 위해 봉사하게 되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시간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네,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과학낙원주의가 무엇이냐 하셨을 때 모나리자께서는 이 사람이 하는 노동 대신 로봇가 노동을 대신해서 진정한 그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버께서는 과연 과학낙원주의란 무엇인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버입니다. 아, 우리, 솔로몬 박사님하고 모나리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과 핵심에 대해서 잘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경쟁을 하는 사회잖아요. 특히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 그다음에 지금의 2030 세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에 의한 경쟁, 또 사회 나에서는 또 각자의 어떤 능력에 의한 경쟁, 그리고 또 나이를 먹어서는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심리, 또 의료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나노로봇을 비롯한 우리 첨단 로봇 기술들을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모두가 공유해서 사용한다면은 현재 갖고 있는 경쟁 자체가 없어지고 경쟁이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부하는 정말 서비스하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 되고 그리고 경쟁이 아닌 약자를 돕고 또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어떤 사회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현재 2030 세대들은 우리 40대, 50대, 60대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많은 어떤 사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개인적 그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우리 그 기존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2030 세대는 기술에 대한 더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세대보다 저희가 지금 제가 50대인데 50대 세대보다도 더 빠르게 이 과학 낙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구 환경이라든가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많은 도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 2030 세대를 넘어서 지금 태어나는 세대한테까지 환경적인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자연을 물려줄 수 있고 그 이후에 후손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토대도 마련되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빠르게 이 문화와 그 우리 과학 낙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를 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이런 젊은 세대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빠른 공감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어떤 과거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홍보하는데도 어려웠다면은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간단한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다양한 SNS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 낙원주의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그런 과학 낙원주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진 게 인터넷의 혁명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웨어러블 시대고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단순한 뭐 인터넷을 넘어서 단순한 조그만한 핸드폰 같은 것만 들고 있어도 서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과학 낙원주에 대해서 토론하고 홍보하고 또 하나의 사진을 뭐 사진이든 이미지든 찍어서 서로 공유한다면은 더 빨리 2030 세대를 넘어서 미래 세대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 과학 낙원주의를 넘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 세대가 다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2030 세대의 강력한 도구인 그 SNS를 활용하는 능력들이 지금 참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과학낙원주의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어떤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2030 세대가 과학낙원주의를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아직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40대 이상의 이 기성세대들이 지금은 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나 20대, 30대들은 그 컴퓨터 기기 또 정보 공유화에 의해서 두뇌가 훨씬 빠르게 그 컴퓨터화된 부분을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음, 곧 이렇게 과학 낙원주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빠르게 현명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하피께서 한번 음, 과학 낙원주의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제가 약간 중간층인데 한 80년대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일을 안 하면은 굉장히 좀 창피한 관점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지금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20대 분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연스러움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거나 내가 내 시간을 노동이 아닌 다른 자기 개발에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연스러웠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낙원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이 어떤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편견 없이 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시간 동안에 나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와 어떤 여유들을 내 자신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훨씬 반감 없이 또 권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또 자연스러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이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는 훨씬, 이전 세대들보다는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고, 그, 과학낙원주의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치 있는 행복과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에 다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정의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젊은 세대들과 또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기존의 우리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춰야지만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꽉 매여 있다면 이제 20대, 30대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 사고방식으로 어, 꼭 그렇게 경제력에 얽매여서 이래야 사랑구실한다 이런 생각 없이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의 표출이 쉽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과학 낙원주의에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2030 세대에게 과학적 낙원주의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리버께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리버. 네, 마이크 안 켜졌군요. 네. 일단은 2030 세대를 위해서 제안을 할 거는 제가 봤을 때 커뮤니티 형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우리가 사실 이제 경쟁 사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 세대부터 5, 60대 세대에서부터 40대, 30대 또 2030 세대에 연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물려준 거는 사실 노예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속을 물려준 것 같아요. 좀 전에 합식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구속이냐면 어떤 노예의 삶이냐면 우리는 어떤 공통적으로 은행이라는 커다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화폐화 시키다 보니까 뭐 차를 구입하든 집을 사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때
우리는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는 또 노예로서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양한 직업이 있고 뭐 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그 농사 짓고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처럼 농사 짓고 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것만이 저는 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서비스직이든 사무직이든 어떤 직종이든 우리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몸을 희생하든 두뇌를 희생하든 메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도, 노예에서, 예, 해방이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노예적인 삶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형성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2030 세대들이 서로 간에 낙원주의에 대한 커뮤니티를 먼저, 과감하게 토론도 해보고, 장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이제 그들 스스로, 낙원주의에 갈 수 있는 방향이나 길들을 우리 같은 이제 기성세대나 아니면 낙원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그 단체들이 이렇게 좀 가는 길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 커뮤니티가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선 하나로 인터넷 하나로 모든 세상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2030 세대의 그 빠른 도구 활용하는 기술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강합니다. 그 SNS, 특히 인스타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홍보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에게 이런 자극을 좀 주면서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낙원주의로 가서 현재의 노예적인 삶을 우리가 벗어 던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커뮤니티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해서 2030 세대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잘 유지하면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2030 세대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하피께서 과연 2030 세대에게 과학적 낙원주의 관련 제안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피 계신가요? 네, 마이크 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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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과연 이 2030 세대에 가장 접근해 있는 이 하피께서는 2030 세대에게 과학적 낙원주의에 관련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2030이 가장 가깝나요? 네,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2030 세대는 사실은 그 상호관계가 분명하고 위계 질서가 있는 직장이랑 그래도 제일 거리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나이에 있는 뭐 직장 상사라던가 주변의 동료나 이제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행복이며, 그리고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낙원주의라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나의 행복을 찾을 때 게을러지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뚜렷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당장 과학 낙원주의가 지구상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항상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너만의 인생을 만드는 방법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번 비전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누가 물어본다면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제안하고
또 꾸준히 그쪽으로 간다면 그것이 바로 공헌하는, 우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자께서는 과연 2030 세대에게 과학적 낙원주의 관련 제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봤는데, 사실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현재 20대, 30대는 뭐, 3포, 5포는 옛날 말이고, 많은 걸 포기하고 산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성세대인 우리가 과거의 세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을 더 경감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더 무겁게 해갖고 그것이 젊은 세대한테 간 거거든요. 그 세대로서의 어떤 저는 책임감을 느껴서 사실 부끄럽기도 해요. 제 조카들이 20대, 30대인데 제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 마인드와 다른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제가 제 아버지 세대와 살아왔던 거를 얘기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지 누가 일을 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돈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면 누가 줍니까? 물론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소수이고 대다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 그랬죠. 마지못해 한다. 그만두면 된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자신의 의식주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해 갖고 일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그 젊은 사람들은 물론 나이 든 사람이라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는 창조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최고의 어떤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입에 맞는 것이 있는가? 입에 맞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찾아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 낙원주의를 즐거이 가볍게 풀뿌리처럼 그렇게 아까 리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로 하는 거죠. 의무가 아닌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은 거의 대부분 젊은 세대 때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낙원지라는 것이 단 몇 개월, 몇 년 만에 당장 꽃피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 속도가 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더 가속에 가속이 붙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은 물론 우리 전체는 물론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또 웃으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30 세대에게 그 과학적 낙원주의 관련을 제안을 먼저 여쭤봤었는데요. 이전에 사실은 제가 과학 낙원주의 실현 방법을 여쭤보려다가 순서를 바꿔서 2030 세대들에게 제안을 우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 낙원주의 실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선 하피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 낙원주의 실현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과학낙원주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제 흐름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학낙원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자본주의의 종말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어떠한 이제 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때 대두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은 그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가속화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힘을 쓸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평화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동시에 아까 전에 영상에서 이제 봤듯이, 일반인들의 어떤 혁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만의 행복과 어떤 시스템의 개혁을 진짜로 원한다면, 저들을 바뀌는 것만을 이제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시점이 언젠지, 시스템이 이제 언제 어떻게 변혁될지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의 변혁이 이제 촉발될 때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힘껏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과학낙원주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뢰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이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또 때가 됐을 때 어떤 그런 기존 이제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실현 그 방법까지 이렇게 사전에 토론을 함으로써 미리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또 적절한 상황에서 바로 어, 알려서 서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리버께서 과학 낙원주의 실현 방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과학낙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뭐 윤리, 뭐 도덕적인 문제,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최근 AI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을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사회적인 맥락에 맞게끔 통합시켜서 이것을 이제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가장 문제가 이제 테크놀로지적인 이제 요소겠죠. 이제 어떤 기술 혁신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첨단 연구 기술들,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로봇공학, 뭐 재생에너지 다양한 분야들이 지금 속도가 우리 모나리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빠른 속도에 대비해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융합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기술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농업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스마트 농업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어떤 그럼으로써 이제 농업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술의 융합이 중요할 거고 아까도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한 게 사실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회적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통합은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에서의 그 기술을 사용하고 그걸 자기들만의 어떤 그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해 왔던 뭐 특정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대기업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이제 모든 일원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에너지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것들을 이제 어떤 계속 순환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가장 현재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은 AI가 지금 상당히 우리는 모든 그 분야에서 사용이 되면서 편리를 주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뭐 딥싱크라든가 그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도 잘못 쓰면 지금 중간에 어떤 상당히 뭐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도 잘 마련하고 규제를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져서 어떤 한 지역에 우리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미국의 그 월가에서 그 금융권에 반대하는 시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월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 글로벌 사회의 모든 일원들이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그 좀 우리 기술을 더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어떤 분야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강화도 필요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바로바로 이제 미래 세대가 빨리 어, 터득해서 좀 더 기술의 발전도 빨리 가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거를,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티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분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과학 낙원주의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분야별로 빨리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방법들의 그러니까 한 각각의 요소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또 국가라는 범주 하에서 서로 기술이 기밀 사항이 돼서 공유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체제 간에 또 국가 간에 또 그 경제의 그 블록이 막 이렇게 형성돼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구가 하나로 이제 그 경제 체제의 불합리함을 겪어내면서 이것이 개선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그 상황이 오면 분명히 이제 그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과학낙원주의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모나리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류 전체, 인류라고 하니까 거대해 보이는데 사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그 사람들이 다른 손잡고 퍼지면 인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오고 우리 인류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에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하는데 그 절대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지 옛날부터 그래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느 한 국가 혼자서 살 수가 있었나요? 지금은 혼자서 국가가 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물론 북한이 있지만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과 교류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낙원주의는 우리 인류한테 적용시켜야 될 좋은 그 보석들과 같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뛰어난 정신성과 지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현재 국가 체제, 가정 모든 이런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만이 최고고 내 가족만 살 수 있으면 돼. 이것은 굉장한 에고이고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한편으로 차가운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각 종족에 적용할 수도 있고 각 종교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금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에요. 돈 갖고 전쟁도 하고 돈이 없으면 전쟁도 못하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돈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달러가 지금 있지만은 금 본위제로 냈다가 71년도인가 그때 바뀌었죠. 사실 휴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일종의 폭탄 돌리기 시험 돌리는 거죠. 만약 달러가 정말로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대공황 중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인류 중에서 양심적이고 미래를 예측을 잘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또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는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도 발명해냈고 MRI, CT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양심적이고 지성이 있고 해결 능력이 있는 것도 충분히 우리 현재 과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선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선거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선거권을 주고 한 1% 이하에 드는 사람들 혹은 0.5% 이하에 드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같이 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겠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가 되려면은 한국 국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지만 국적이 브라질이야. 그럼 한국 대표팀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저를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축구 제일 잘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걸 뽑힐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뽑혔다. 우리 월드컵에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뽑힌다. 그러면은 아마 농구 스코어로 골 차이가 날 겁니다. 월드컵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들 11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축구를 하면은 월드컵에도 나오고 우리는 거기서 환호하고 즐기는 겁니다. 이 재밌죠? 마찬가지로 정치자들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격이 없다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시급한 거고 따라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낙원주의를 그 천재들 같은 능력이 뛰어나고 양심적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낙원주의, 과학적 낙원주의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건 아주 쉽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들은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가 혼자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럴까요? 안 그렇죠.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세계적인 어떤 시민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앞서 나간다면 충분히 낙원주의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과학 낙원주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모나리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과학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개선이 되고 가능한데 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이 이게 하나 걸림돌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 장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어,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30 세대에게 제안하는 과학 낙원주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 토론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혹시 어떤 그 질문이나 또 발언을 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나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 2030 세대에게 제안하는 과학 낙원주의에 대한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